MACD 지표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합니다. MACD는 대표적인 모멘텀 측정 도구이죠. 아주 신뢰도가 높아요. 이게 장점이고, 반면 단점으로는 대표적으로 모멘텀에 대한 해석 문제가 있어요. MACD 지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이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두 번째가 바로 신호 발생에 대한 지연이나 모호한 점들이 많다, 이런 문제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모멘텀에 대해서 우선 정리해 놓고, 나아가 MACD의 단점을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어떻게 수정 보완해 왔는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MACD 지표를 적용했어요. 구성 요소를 먼저 보면 이 파란색 선이 가장 중요한 MACD 선이고요. 주황색 선은 흔히 시그널이라고 하는 선인데, 이건 MACD 값, 이 선 있죠, 파란색 선, 이것의 구이동평균입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이 히스토그램은 뭐냐면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간격이 있죠. 그 차이를 모든 캔들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타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격의 차이가 없는 이런 구간에서는 달라붙어 버리죠. 히스토그램 없고요. 이렇게 커지는 구간에서는 히스토그램 높이가 이렇게 커집니다. 시그널선과 히스토그램은 산출 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서 우선 가장 어렵게 보고 있는 MACD, 여기서 모멘텀 어떻게 보는지 살펴볼 거예요. 히스토그램과 시그널 제외하고요. MACD 산출에서 기본 공식은 12 그리고 26 지수 이동 평균을 씁니다. 그래서 차트에 12 그리고 26 지수 이동 평균을 적용했고, 주황색이 12, 검정색이 26 장기 이동 평균이에요. 먼저 이런 구간 MACD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두 선이 달라붙었던 이때 이후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두 선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갈수록 세지죠. MACD에서 계산하고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뭐냐면 이 두 선의 격차,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멘텀을 추출해내야 됩니다. 먼저 이 구간에서 가격에 빠른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평균의 이 격이 빠르게 벌어지며 MACD의 상승을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다음 이 구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격이 고점 형성 이후 완전히 박스에 갇힙니다. 앞단에서 상승했던 MACD가 이때의 고점 이후 하락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횡보 단계를 거치면서 두 이동평균의 격차가 커졌던 것이 점점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만약 지금 단계에서 가격이 계속하여 이렇게 동일한 박스 안에 갇히게 된다면 MACD 값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0까지 수렴한 다음 0에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가격의 횡보는 이동평균의 길이와 무관하게 모든 선들이 격차 없이 달라붙어 버리고 말아요. 이격 같은 건 없어지죠. 그래서 MACD 값은 0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박스권을 지나 다음 단계를 봤더니 미세하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합니다. 가격의 상하 변동 없이 이렇게 예쁘게 상승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주황색 그리고 검정색 이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이렇게 1차 함수 형태로 오르게 되면 단기 이동평균은 미세한 차이를 두고 이렇게 계속 쫓아오게 되고요. 장기 이동평균은 그보다 약간 더 아래에서 선의 수평을 지키며 계속 쫓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선의 간격은 계속 같은 값으로 유지가 되죠. 따라서 일정 수준에서 횡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상승이기 때문에 0 기준선 위쪽에 있는 거고요. 만약 가격이 예쁘게 하락한다면 당연히 이 0선 밑에 존재하게 되죠. 이번에는 상승 이후 하락하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국면인데요. 지금의 가격 상승 국면에서 보면 MACD 값은 이때 이후로 높아지질 않죠. 조금씩 하락하다가 최고점 이 자리까지 오르는 구간에서는 MACD의 높이가 급속도로 낮아집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고점의 높이는 역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제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왜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이 구간에서 최대치 가격 상승은 있었으나 그때의 상승이 단기적으로 12 이동평균, 주황색 이 선이죠, 얘를 끌고 상승할 만큼의 힘은 없는 거예요. 단기 폭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찔끔 상승하다가 결국 벽에 부딪히고 내려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실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 보이시죠? 앞단에서는 이렇게 붙는 구간이 있으면 가격이 발산하면서 직전 고점 구조를 깨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달라붙었던 녀석이 직전 고점을 깨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버렸어요. 따라서 단기 이동평균의 상승이 멈추게 되고 힘이 역전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MACD 값이 0이 되었다는 것은 두 이동평균이 교차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과 같이 길게 이어진 상승 추세의 마지막 위치를 포착했다면 MACD의 영선 돌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멘텀이 바뀌기 시작하는 지점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의 전체 상승 국면에서 보면 단계별 눌림목 구간 내에서는 MACD 값이 크게 하락하고 특히 중간중간 마이너스까지도 가죠. 따라서 지금 영선과 교차하는 매매 타점을 보면 롱 포지션, 익절, 다시 롱 포지션 진입, 익절, 다시 롱 포지션 진입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더해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두 개의 이동평균 꼬임 원리를 MACD에도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시그널선이에요. 시그널을 적용해보면 진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죠. 이제는 신호의 기준이 영선 돌파가 아니라 시그널선 돌파 이것만 가지고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롱, 여기서 1차 익절, 여기서 다시 진입, 여기서 익절, 여기서 다시 진입 이렇게 짧은 구간마다 모두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MACD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방법은 이런 구간처럼 두 선의 꼬임이 별로 안 나오면서 추세가 크게 터지는 곳 이런 데서는 좋아요. 하지만 앞단에서 소개했던 이런 구간 여기는 잘해야 본전 대부분 손절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상승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모멘텀 해석에 대한 가장 큰 약점이에요. 사람마다 해석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률적이질 않아요.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고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가 바로 이거 선행 MACD입니다. 먼저 모멘텀에 대해서 하던 거 마저 마무리해보면 위쪽에 오리지널 MACD와 새로 보여드리는 선행 MACD 둘을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 이런 진폭이 있는 구간을 계속 나오죠. 이것을 선행 MACD에서는 아예 크기를 키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하나의 의미를 크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방법을 적용해 보았더니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가격이 올라가요. 원본 MACD에서도 상승을 가리킵니다. 선행 MACD에서는 하락을 가리키죠. 원래 없었던 숨겨진 다이버전스를 포착해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자리를 확대해서 보면 숏 포지션 진입 자리가 원본 MACD에서는 이 자리죠. 반면 선행 MACD에서는 선행이란 이름이 여기서 붙은 거예요. 빠릅니다. 신호가 월등히 빨라요. 그 후 대응 역시 빠른 것이 특징이에요. 모멘텀 하락, 가격의 하락, 그 후 하락하던 가격이 이 단계에서 멈췄죠. 이때 앞서 설명과 같이 MACD는 하나의 선의 수렴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락하던 모멘텀의 관점에서는 상승 전환과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 값을 그냥 높여버립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크로스가 발생해버리죠. 그래서 크로스가 발생한 이 자리 종가에서 익절해버려요. 그 다음 신호는 그 다음에 가서 보자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너무 좋지 않나요? 진입, 익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의 해석을 통해서 결국 가격의 횡보였죠. 아직 하락해오던 모멘텀, 영향권 안에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크로스입니다. 이 자리에서 숏을 다시 들어가요. 사실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같이 이런 추세 구간은 이 꼭대기부터 이 바닥의 꼭지점까지 이렇게 횡보 구간, 저점 받치고 올리는 구간, 상승 시도 구간 이런 것들을 계속 거쳐갑니다. 따라서 이런 구간 끝에서 가격이 올라갈지 지금처럼 내려갈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이런 구간 끝에서 방향이 계속 유지될지 혹은 역전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빠르게 신호를 잡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5분봉인데요. 원래 선행 MACD라는 지표는 원래 외환이나 금, 시장 지수 등 거대한 기관이 포진해 있는 자산 시장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무엇보다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서 개발된 도구입니다.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Don't waste your cash on iffy bets that you need to seek Telegram validation for. The best opportunities are usually pretty clear. 이 사람의 이름은 베른트, 두바이에서 활동하는 트레이더로 FTMO라는 트레이딩 대회에서 단 하루 수익률 84,000%로 역대 최고 기록 보유자입니다. 하루에 84배를 벌었어요. 그만큼 단타 특화 전략을 주력으로 쓰는 분인데 단타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지지 저항으로는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빠른 신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이 지표가 개발되었다 해요. 이제 매매법을 살펴볼 건데 처음 몇 케이스는 일반 MACD와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자고요.
앞서 이 자리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발견했어요. 가격 하락의 시작점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여기에서 또 나오네요. 가격은 내려갔는데 지표의 저점은 엄청나게 올라가죠. 상승 다이버전스를 이런 데서 잡아낼 수가 있어요. 반면 일반 MACD에서는 여기보다 이 자리가 조금이라도 더 낮죠. 아까 MACD 모멘텀 설명을 통해서 이때 하락에서의 이동평균 이격도보다 이때의 하락이 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한 것이죠. 하지만 이때 힘이 약하다는 것을 선행 MACD에서 포착해내고 다이버전스를 만들고요. 그러면 이때 기준에서 롱 포지션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자리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저점 상승으로 다이버가 포착됐고요. 그렇다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 자리, 여기서 일단 롱 포지션 진입합니다. 일반 MACD에서는 이 자리죠. 그 후 데드 크로스가 확정되는 이 캔들에서 익절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승 추세의 초입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숏을 잡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롱 포지션 준비합니다. 골든 크로스 확정되는 다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하고요.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이 자리죠. 익절합니다. 저점 상승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 자리로부터 상승이 멈췄어요. 따라서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추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롱 포지션 진입하고요. 하지만 모멘텀이 상승하지 못하고 바로 데드 크로스가 확정되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포착하게 되죠. 따라서 이 자리 종가에서 미세한 익절 혹은 본전치기 정도 되겠네요. 원래 포지션 버리고 숏 포지션에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만나본 베른트 트레이더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추세가 진행되는 중에 명확하게 상승을 포착할 수 있는 이 구간, 또 이 구간, 그리고 이런 구간을 깨끗한 상승 구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런 눌림목 자리는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죠. 이게 눌림목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가격이 다시 상승해야만 눌림목이지, 상승하지 않고 횡보 또는 하락으로 가격이 움직이게 된다면 앞서 MACD 설명드렸다시피 영선 횡보 혹은 하락 전환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모멘텀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오늘의 이 매매 전략은 분봉 스캘핑부터 시간봉 스윙이나 데이 트레이딩 이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다 적용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신호가 빠르게 등장하는 지표의 경우 단점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지표의 민감도 문제입니다. 민감도가 높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거짓 신호죠. 사실 이렇게 가격이 짧고 강력하게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매매 타점을 포착해낼 수가 있고, 다만 문제가 이런 자리죠. 가격이 대체로 박스 안에 갇혀있는 횡보장인데 그때의 작은 변동조차도 영선을 기준으로 넘나들 만큼 큰 폭의 진폭으로 그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횡보장에서의 MACD 고질적인 문제가 거짓 신호가 끝도 없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의 횟수가 오히려 더 많아져 버리는 게 이런 민감도 높은 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바로 제시해 드릴 건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를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점이 지금입니다. 이제 모멘텀의 구조는 어느 정도 익히셨을 테니 오리지널 MACD는 끄고 선행 MACD만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살펴볼 거고요. 살펴보니 두 개의 선 외에 갑자기 히스토그램이 하나 생겼죠. 앞서 살펴보았듯 이렇게 지표의 민감도를 높이게 되면 촉도를 높이는 장점은 있지만 거짓 신호들로 인해서 신뢰도를 깎아먹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촉도는 유지하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교차 검증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교차 검증 도구이죠.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보면 상단 그리고 하단에 히스토그램이 각각 있고, 중앙선을 기점으로 위쪽에 점선, 여기 점선이 또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 또 있네요. 이 선의 값을 쭉 쫓아서 수치를 보면 위쪽은 90선이고요. 아래쪽은 35선입니다. 이 아래쪽 선은 마이너스 35고 맨 마지막 쪽 선은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토그램의 움직임을 봤더니 어쩔 때는 90선을 돌파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돌파가 되죠. 여기서도 90선 돌파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구간은 많이 약해 보이죠. 그럼 이제는 히스토그램이 어떻게 이 빠른 신호에서 거짓 신호를 제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히스토그램이 나타내는 것은 아주 명료합니다. 앞서 총 500개 캔들이 만들어지는 동안 발생한 모든 모멘텀들 중에서 지금의 이 캔들이 나타내는 모멘텀은 크기가 상위 몇 프로 혹은 하위 몇 프로에 속하는지 이걸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최대치는 100이에요. 아래도 마이너스 100입니다. MACD는 발생 원리상 값에 한계가 없죠. 무한대로 상승 그리고 0까지 수렴 모두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값을 상, 하 모두
100으로 한정시키는 이 방식은 서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500개 캔들 동안에 만들어진 모멘텀의 강세 비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산은 속도의 빠름이나 느림과는 무관합니다. 지금의 모멘텀 크기가 앞서 구간에 비해 어느 정도 레벨인지 이걸 측정하는 건데 속도와는 무관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는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골든크로스 이후 이동평균 지지가 있었고 그리고 양수 전환됩니다. 따라서 모멘텀은 여기서부터 바뀌겠구나. 그럼 롱 포지션 들어가야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데드크로스 나오는 자리를 봤더니 이 캔들이네요. 그런데 이때는 반응해주지 않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났는데 왜 반응을 안 하냐면 앞서 히스토그램이 이 90선을 계속해서 넘고 있죠. 보라색 히스토그램이 90선 위에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상승하고 있는 강력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추세는 이어지는데 속도가 아주 빠른 우리 MACD가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반응한 것뿐이에요. 따라서 이 자리는 무시해주고 계속 홀딩해줍니다. 어차피 추세가 꺾이기 시작할 때는 신호가 있어요. 바로 영선 하락 돌파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익절해주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보면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 구간에서 MACD 모멘텀 역시 초반에는 크게 상승했으나 첫 번째의 데드크로스 이 자리로부터 줄기차게 하락해 갑니다. 앞서 MACD 형성 원리상 상승세 시작 자리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기만 한다면 MACD는 점점 하락하면서 어느 일정 선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 수렴점이 만약 이곳 꼭대기처럼 완전한 횡보라고 하면 0선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다른 문제가 보여요. 0을 지나 밑으로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지금부터는 하락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후 이제는 힘이 하락으로 역전되었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힘의 하락 전환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자리인데요. 이때는 앞선 이 구간처럼 히스토그램이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주황색 시그널 선 이거 저항 맞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1번 케이스라면 다시 0선을 하락 돌파하는 요 자리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 2번 케이스처럼 시그널성 저항 맞고 올라가던 녀석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지금부터는 예의주시하면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지금 신호가 오죠. 마지막 단계 확대해서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는 척 했으나 다시 하락 전환되었고 이때 히스토그램이 음의 방향으로 커졌던 것이 다시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이 자리를 기점으로 아까 소개드린 35선을 재차 하락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네요. 이 자리가 숏 포지션 자리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들어간 캔들이 해당 구간 신고점이기 때문에 고점 위치를 손절로 잡고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면 훌륭하죠. 거의 꼭지점을 잡아내네요. 그래서 이후 가격 변동에 따라 대응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자리도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날려고는 하는데 앞서의 설명과 동일하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90선입니다. 히스토그램이 이 밑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강한 하락세를 의미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롱 포지션 전환하지 않습니다. 그 후 가격 변동 상황을 지켜볼 건데 이때 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90선 내부로 요때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하락세 유지 혹은 최소한 횡보는 유지합니다. 딱 하나 유의해야 될 게 0선 상승 돌파예요. 따라서 이것만 아니면 포지션 계속 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후 바로 0선이 뚫리네요. 여기에서 포지션 모두 익절해 줍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롱 포지션, 숏 포지션에 들어갔는데 너무 편리하죠. 하락 추세가 끝났을 때는 0선 돌파를 통해서 롱 포지션 진입 규칙을 세우면 되고요. 강력한 추세가 나오면서 상승이 시작되면 히스토그램은 단번에 90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데드크로스는 거짓 신호로 무시하고 롱 포지션 계속 홀딩하다가 히스토그램이 다시 0선을 하락 전환시키는 요 자리에서 모조리 익절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리 숏 포지션에 들어갈 때는 이미 모멘텀 하락을 해석해서 알게 되었고 모멘텀이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그러던 중 발생한 모멘텀의 일시적인 상승 요때를 노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은 모멘텀이 음의 방향으로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상승하면서 35선을 하락 돌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숏을 들어간 것이고 만약 이 모멘텀 하락이 0까지 들어온 다음 앞서 이 구간처럼 다시 양수까지 올라오게 되면 기다렸다가 다시 하락 전환되는 자리 그거 포착하고 그 자리에서 숏 들어가면 됩니다. 선행 MACD 지표를 확장해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선행 MACD 선 이 선 자체가 마치 가격선 움직이는 것과 비슷해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황색 이동평균은 말 그대로 이동평균 역할이라서 이런데 저항 역할을 합니다. 그 저항
저항점이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 눈에 한 번씩 익혀두시면 좋고, 이것과 정확히 대치되는 개념이 여기에서의 지지선 역할로 포착이 되죠. 그리고 이렇듯 속도가 아주 빠른 지표를 사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횡보장이죠. 앞서 해외 트레이더분 이야기처럼 애매한 포지션에는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는 어차피 명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애매한 자리는 버리면 됩니다. 버리는 기술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쪽 90선, 아래쪽 90선은 가격 변동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때까지 위아래로 모멘텀이 잘 움직이고 있었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가격이 아주 짧은 순간 찌르듯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모멘텀은 1단계선인 35선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멘텀이 죽었다는 얘기죠.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히스토그램 높이가 위든 아래든 90선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 구간은 전부 다 버릴 겁니다. 어차피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봤자 먹을 게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 차트를 줄여서 앞단을 살펴보면 아주 강력한 횡보가 여기에 있었죠. 이 구간 전체를 통틀어 단 한 번도 90선에 도달을 못합니다. 그랬다가 이때 처음으로 도달하게 되죠. 따라서 이런 자리처럼 히스토그램이 1번 자리에 머물고 나서 추세 역전에 발판이 된다거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고 90선 안에 갇혀있게 되면 해당 구간 다 버린 다음에 바로 이때 90선 도달하는 거 보고 여기서부터 다시 해석 시작하면 됩니다. 이 자리를 한번 볼까요? 횡보가 이어지다가 처음으로 다시 90선에 돌파하게 되는 자리가 여기서 나오죠. 바로 이 장대 음봉 자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구조가 동일하죠. 위에서부터 하락 전환, 그 후 모멘텀의 축소, 이후 확산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확산이죠.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하고요. 지금처럼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딱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장대 양봉입니다. 그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손절 기준을 하나 추천드리면 현재의 장대 음봉 50%를 위로 올려서 되돌려버리면 그때는 그냥 손절하세요. 강렬한 하락 이후 다시 반등, 새로운 모멘텀 만들 가능성이 이럴 때는 발생해버립니다. 장대 음봉에서는 몸통 중간 50%에서 손절, 기억해 두시고요. 이후 가격과 모멘텀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가격이 잘 내려가면서 모멘텀 살아있는 걸 증명하였고 계속 90선 밑에 있죠. 계속 홀딩하면서 포지션 들고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크로스오버가 나왔는데 여전히 90선 위입니다. 이런 곳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처럼 90선을 미세하게 상승 돌파하는 자리, 이런 데죠. 여기 다시 터치하고 상승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하면서 실제 이럴 때 가격이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꽤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가이드로 사용하고 있는 90선, 35선 이거 되게 중요한 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면서 또다시 두 선이 교차합니다. 또 90선 하락 이탈이에요. 포지션 좋죠. 이후 가격 변동 또 지켜보도록 하죠.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게 눈에 보이시나요? 앞서 제가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90 이게 미세하지만 돌파가 됩니다. 크로스 오버가 나오는 단계에서 90선 밖에 있던 게 90선 안으로 들어왔어요. 따라서 우리 매매 원칙에 부합하죠. 이 자리에서 익절해 주고요. 다음 신호 나올 때까지 관망할 거예요. 여기서는 롱을 왜 안 잡냐면 단순합니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횡보 또는 기술적 반등 이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롱까지 잡을 만큼 확실한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자리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가격 변화 현황을 살펴보니 이번에 90 다시 한번 도달했는데 이건 반응 안 하나요? 반응할 겁니다. 하는데 어차피 강력한 하락 이후에 아주 약한 반등만 나와도 원래 90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멘텀 원리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더 숏타점 빠르게 노려보도록 하죠. 그 후 가격 변동에 따라 모멘텀이 꺾여서 숏타점 나와주기를 기다렸더니 나오네요.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의 두 번째 규칙 90선 위에 있으면 반응하지 않는다. 아직 때가 여물지 않았구나 생각하면서 지금의 데드크로스가 유지되는 한편 히스토그램이 90선 밑으로 내려오는 자리까지 기다립니다. 자, 기다려보죠. 아직이네요. 또 다음 캔들을 기다렸는데 90선 밑으로 내려왔죠 이제. 따라서 지금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숏으로 가격 하락 시작할 수 있는 자리로 포착하고 숏 포지션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손절 위치가 아주 쉽죠. 바로 직전 고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가격이 잘 내려가 주죠. 또 내려가네요. 이대로 추세를 한 번 더 만들어주기
나오길 바라면서 가격을 봤는데 문제가 바로 발생하네요. 90선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강한 추세가 만들어질까 싶었던 찰나 바로 골든크로스와 함께 90선 안으로 히스토그램이 들어옵니다. 장대 양봉과 함께 말이죠. 모두 익절해줍니다. 오늘 선행 MACD라고 하는 새로운 지표 매매법을 통해 확실히 빠른 매매 타점을 포착해내고 애매한 자리는 버리면서 확실한 자리만 포착해냅니다. 이것을 단타에서 제가 추천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일반 MACD에서의 타점과 비교를 해보면 일반 MACD에서 여기 타점 동일하고요. 하지만 익절되는 자리 느리기 때문에 수익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골든크로스가 나는 이 자리는 어차피 하락 추세를 읽었기 때문에 롱 포지션까지 들어가지는 않고요. 대신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숏은 잡아야 되는데 숏 포지션 진입 자리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진입한 곳과는 계단 하나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더욱이 아직 MACD 지표에서는 크로스오버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발생하게 되는 자리 다음 캔들이죠. 여기입니다. 안타깝지만 일반 MACD를 가지고 타점을 잡게 되면 지금 수익이 이만큼 나오는 거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익이 이만큼이죠. 반면 우리 포지션의 수익은 여기까지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와 줍니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간단하지만 강력한 교차 검증 시스템까지 적용하여 우리 단타 매매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매매법입니다. 선행 MACD 지표는 구독자분들 중 신청하신 분들에게 항상 그렇듯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면 첫 번째 댓글에 파란색 글씨로 카카오톡 링크가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 숫자 2번과 선행 MACD라고 지표명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고요. 신청하시면 이렇게 지표의 소스 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모두 드립니다. 제가 대응이 가끔 느릴 수도 있지만 모두 다 드리니까 기다렸다가 꼭 받으시고 받고 나면 전체 선택 복사한 다음 차트의 맨 밑에 보면 파일 에디터라고 있죠. 이걸 누르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하얀색 공터가 밑에 있어요. 만약 여기에 뭔가 적혀 있는 게 있으면 전부 지워주시고 방금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나면 중간에 차트에 넣기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면 오늘 살펴봤던 선행 MACD 지표가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정상 적용되고요. 지표 신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야흐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하여 110K까지 안착했죠. 우리는 어차피 단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과 하락 꾸준히 수익화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